자, 소마젠에 이어서 A프로라는 종목이 상장하는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업종빨로 인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소마젠이 대박나서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상장 당일 주가를 100% 맞출 수가 없지만 오직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이게 뻥튀기가 안 된 종목인데 공모가가 11,000원인데 시초가가 11,650원에 시작했습니다. 거의 뻥튀기 안 된 정말 순수한 상태에서 상장이 되었으며 첫날에 기관들이 전부 다 나가면서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먹었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먹었겠지만 세력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보낸 것이며 신규 상장주에서 이런 대박 종목들이 정말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 종목들이 나올 때는 뻥튀기가 안 된 종목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뻥튀기가 안 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 보시면 죄다 기관 투자자들이 2배 뻥튀기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엄청나게 폭락, 수십 퍼센트 폭락. 바이오팜도 지금까지는 못 버티고 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5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끼리 전부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소마제는 뻥튀기가 유일하게 안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경쟁률 엄청나게 나오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이 소마제는 개인의 경쟁률이 4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개인들은 기관 투자자가 청약을 안 넣으니까 청약을 따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 청약이 없으면은 뻥튀기 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뻥튀기 될 확률이 적어진다면 공모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넣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안 나온 것이며 그 전에 경쟁률이 높았던 것들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쟁률이 낮은 게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시초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쟁률 낮은 게 좋습니다. 소마젠이라는 종목은 정말 가끔씩 뜨는 종목인데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아무렇지 않게 보낸 걸로 봐서 정말 세력들이 제대로 작업하려고 하는지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당장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저는 정확하게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걸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뻥튀기가 안 되는 종목은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A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프로 2차전지 관련주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며 희망 공모가가 19,000원에서 11,600원. 소마젠 보시면 희망 공모가가 11,000원에서 15,000원인가? 근데 11,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뻥튀기 종목들은 기관의 수요 예측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들을 많이 보지만 개인의 이런 경쟁률은 처음 봤습니다. 1582대 1. 예전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1582대 1은 처음 봤습니다. 1300대 1 정도는 봤는데 1400대 1도 본 것 같고 근데 1500대 1, 거의 1600대 1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쟁률이 1090대 1. 기관의 경쟁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상장하는 것들 전부 다 기관 투자자가 1000대 1에서 1100대 1 사이, 신도기현, 위더스제약, 마크로밀 엠브레인, 에리티 전부 다 똑같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습니다. 이거는 뻥튀기를 시켜보겠다. 이런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물량들을 서로 받아서 첫날에 먹튀. 소마젠처럼 뻥튀기 안 시키고선 그냥 나가면은 다행이지만 얘들이 최대한 뻥튀기 시켜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력 입장이라 하더라도 뻥튀기 되는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만 2배 뻥튀기 된 종목이 제대로 된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A프로도 시초가가 상당히 뻥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작정하고서 물량 넣으면은 2배 시작할 수도 있는데 2배 시작한다면 그 업종이 아무리 좋고서 뭐 제일모직이나 초대형주
SK바이오팜 같이 초대형주가 아닌 이상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물량이 약 634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3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44.5%. 유통 물량만 봤을 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뻥튀기 시킬지. A-프로라는 종목이 진짜 한 30% 이내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하겠지만 30% 이내에 시작을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측은 상장 당일날 기관 투자자 의지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적당히 시작하면 소마젠처럼 대박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도 쉽게 시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조주 물량이 여기서 약 152만 주, 22%, 공모기간이 약 109만 주. 최근에 상장한 것들 보시면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다른 신도기업 보시면 구조주 물량이 있던 말던 기관 투자자가 상장 초기에 2천만 주 대놓고 쌓아놓고선 2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장 당일날 8시 40분에 딱 보고서 물량이 수백만 주가 쌓여있다. 수백만 주 쌓여있는데 예상 체결량이 몇만 주다. 한 5만 주 이내이다. 그러면은 100% 2배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300만 주인데 8시 40분에 300만 주 이상 찍히자마자 예상 체결량은 얼마 없다면은 그것도 장 시작하기 전에 수천만 주가 쌓이면서 2배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장 당일날 이게 2배 뻥튀기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지어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제대로 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21,600원에 시작을 할 리가 없지만 이 가격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1,3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2배 뻥튀기가 되면은 2,700억 원. 여기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2배 뻥튀기 된 종목이 첫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장기적으로 오를 확률, 이거는 대기업 종목이 아닌 이상은 오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0%는 좀 그렇고 0.1, 1% 이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7, 80% 종목은 그래도 그 뒤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2배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오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될지, 시장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널렸는데 이런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A-프로가 첫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으며 99.9%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신도기현, 위더스 제약, 아무리 바이오 업종이라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뻥튀기 시키고 팔고 도망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결과를 보시면은 2배 뻥튀기 된 종목이 제대로 된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놓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 확률에 투자하는 것은 이 A-프로가 2배 뻥튀기 가격인 43,200원에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이 43,200원에 시작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여기 들어가서 먹을 확률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단타 친다면, 작정하고 단타 친다는 게 첫날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줄 때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작정하고서 단타를 친다면은 단타로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뒤로 계속 보유를 한다면 보유를 했을 때 먹을 확률은 이렇게 엄청나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주식이 나중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두고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이 이 가격에 형성이 되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확률을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당장 이 종목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깡통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이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냐. 항상 지겹게 강조드리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 오를 확률에서 어떻게 오르지 못하고 내려간다면은 나는 여기서 손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들어갑니다. 무조건 수익까지 버티겠다 이게 아니라 수 틀릴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A 프로도 마찬가지. 뭐 업종이나 종목이나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한 거, 재무제표, 뭐 신규 상장주에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상장 초기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가 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신규주들은 처음에 급등한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서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아닌 이상은 뭐 재무제표, 장기적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필요하겠지만 신규주 자체가 초기에 분위기로 움직이며 고점을 돌파하냐 그런 추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A 프로도 마찬가지. 업종이 좋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더라도 안 좋은 종목은 안 좋은 조건에 형성이 된다면은 당연히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경쟁률까지 높기 때문에 서로 시초가에 주문을 넣거나 서로 체결을 시키려고 고정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이 고정적인 수요 때문에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 가격에 시작을 했을 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것부터 한번 계산해 보시고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